나사니엘 호손, 미국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입니다. 청교도적 도덕관, 인간의 죄의식, 내면의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루며 주홍 글씨와 같은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반점은 그의 대표적인 단편 중 하나로 인간의 완벽에 대한 집착과 그것이 불러오는 파멸을 그린 작품입니다. 17세기 후반, 자연 철학의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진 한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다. 이 이야기의 시작 즈음 그는 이미 기존의 화학적 친화력보다 더 강한 정신적인 친화력을 몸소 체험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험실을 조수에게 맡기고 실험용 화로 옆에 서서 얼굴의 화장기를 모두 벗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 여인은 그의 아내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물을 묻혀 산성 물질로 아내의 얼굴을 닦아낸 뒤 맨 얼굴 그대로 곁에 두고 살았다. 전기라든가 혹은 그와 비슷한 다른 자연의 신비를 다루는 비교적 최신 과학적 발견들은 당시 기적처럼 여겨졌고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시절에는 과학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문제와 여자를 향한 사랑이나 경쟁이 뒤섞여 나타나는 일이 흔했다. 이성, 상상력, 정신력, 그리고 가슴 깊은 곳이 정서까지보다 높은 차원을 향한 새로운 추구가 마치 성직자의 열병처럼 타오르기도 했다. 특히 열렬한 신봉자들은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 지적인 경지를 한 단계씩 끌어올리며 마침내 창조력에 다다르려 했다. 그는 과학의 비밀을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얼마나 깊이 품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신념을 지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설령 다른 열정이 있었다 해도 그는 과학 연구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에 거기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젊은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보다 더 강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사랑마저 과학에 대한 열정과 하나로 묶어내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 그 둘을 하나로 결합시킬 때만이 진정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 믿음은 결국 실현되었고 그 결합은 감동적인 결과와 깊은 교감을 남겼다. 그들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엘리머는 아내를 바라보며 걱정이 담긴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점점 더 근심 어린 표정을 짓던 그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지아나, 당신 뺨에 있는 그 점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을 말하자면 사람들은 그 점이 당신의 매력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글쎄요, 다른 사람 얼굴에선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신 얼굴엔 좀 달라요. 사랑하는 조지아나, 당신은 자연의 손길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벗어나 있어서 이 작은 흔적이 오히려 흠이라 부를 수도 혹은 아름다움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이 지상의 불완전성의 상징처럼 내 눈엔 그렇게 느껴져요. 충격을 주는구려. 아니, 충격을 주다니요. 조지아나는 상처를 받았다. 처음엔 순간적인 분노에 얼굴이 상기됐지만 곧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왜 저랑 결혼하신 거예요? 충격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의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조지아나의 왼쪽 뺨 한가운데에 있는 이상한 반점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 반점은 피부결과 속살의 깊숙이 스며든 것처럼 보였는데 평소 건강할 때는 얼굴빛과 거의 비슷해서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지면 반점은 점점 더 두드러져 붉게 변했고 결국 뺨 전체가 혈색을 잃고 반점만 선명하게 남았다. 반점은 때때로 사라졌다가도 어떤 조건에서 다시 또렷하게 나타났고 에일머는 그 현상을 유심히 관찰해왔다. 그 모양은 아주 작고 크기조차 애매했지만 사람의 손 모양을 닮아 있었다. 그래서 조지아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그녀가 태어났을 때의 요정이 다녀갔고 그 요정이 그녀의 뺨에 작은 손자국을 남겼다는 전설을 믿기도 했다. 조지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했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은 그 신비한 손자국에 키스를 하기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는 듯이 행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손 모양은 바라보는 사람의 기분과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주곤 했다. 그 반점이 사람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점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 예민하고 성격이 까다롭고 고지식한 사람들 주로
여성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반점을 햇빛 손이라고 부르며 조지아나의 아름다움을 망치는 원흉으로 여겼어. 그들은 그 반점 때문에 얼굴 전체가 도리어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버린다고 주장했지. 물론 너무 순수하고 순진한 시선에는 조각상에서도 간혹 나타나는 아주 작은 푸른 점처럼 보였을 거야. 예를 들어 미국 조각가 파워스의 작품 이브 같은 곳에서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반점이 아름다운 조각을 흉측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과장이었지. 남자들의 경우는 좀 달랐어. 그 반점이 있다고 해서 조지아나에 대한 애정이 약해지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했지. 에일머 역시 결혼 전에는 그 반점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 후에야 자신이 그 점을 꽤 신경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만약 저 반점이 없었다면 조지아나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차지하게 된 거야. 감정이 고조되거나 그녀를 지켜볼 때마다 그 작은 손 모양의 반점이 마치 그의 애정을 시험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지. 그는 점점 더 그 반점만 아니라면 그녀가 완벽해질 거라고 확신하게 됐고, 그 확신은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더 강해졌어. 그 반점이 마치 창조된 아름다움의 결정체에 작게 찍힌 결점처럼 자연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지만 단 하나의 실수로 남긴 흔적 같았거든. 그 반점은 결국 어떤 완전함도 오직 고통스럽고 지난한 수련과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인간 존재의 각인된 진실을 상징하고 있었어. 에일머는 점점 그런 쪽으로 생각이 굳어졌지. 그 진홍빛 손은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것들을 일부러 찾아내어 그것들을 끌어내린 뒤 다시 땅의 먼지 속으로 되돌려 보내는 힘처럼 보였어. 때론 아주 사소한, 심지어 짐승 같기도 한 욕망들이 결국 인간의 고귀함을 더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 반점이 말해주고 있다고 여긴 거야. 그래서 그 반점은 어느새 에일머에게 아내의 죄와 슬픔,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상징으로 보이기 시작했어. 조지아나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주었던 기쁨보다도 이젠 그 반점이 불러오는 불안과 공포가 더 커져버린 거지. 그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는 점점 그 손등의 얼룩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어. 가장 행복했어야 할 신혼의 어느 한순간 그는 그 반점에 집착하게 된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 이게 결코 의도했던 바도 아니었고 오히려 벗어나려 애썼지만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이 흘러가더라는 거야. 처음에는 단순한 흠집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의 강한 집착으로 응고되었고 결국 아내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지. 새벽녘 그는 조지아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깨어났어. 그의 눈에는 그녀의 뺨에 자리한 그 불완전함의 상징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그 손의 자국이 마치 그녀의 얼굴에 죽음의 운명을 새겨 넣은 듯 느껴졌지. 조지아나는 그런 남편의 시선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어. 남편의 눈엔 장밋빛 반점이 점점 더 희미해지며 백자처럼 창백한 얼굴 위에서 대리석 조각 위에 무늬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 어느 늦은 밤 조지아나는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깨어났어. 불빛은 아주 희미해서 그녀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 에일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이야기를 꺼냈어. 당신 생각나요? 어젯밤 그 반점에 관한 꿈 같은 거 꾼 적 없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어. 아니요, 전혀요. 에일머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써 태연한 말투로 이어 말했어. 혹시 꿈을 꿨을지도 모르죠. 잠들기 전에 그 반점이 자꾸 생각나서요. 그럼 꿈을 꾸긴 꾸셨네요? 조지아나는 조용히 대답했어. 그녀는 잠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혹시 남편이 뭔가 말하려던 걸 멈추게 할까봐 참고 있었던 거야. 끔찍한 꿈이었죠? 당신도 그걸 잊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 꿈 속에서 당신이 말했잖아요. 이제 그 반점은 그녀의 심장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 우리가 그걸 꺼내야 해. 라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잊겠어요? 당신도 분명히 기억할 텐데. 조지아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짙은 감정이 묻어나 있었어. 잠든 동안에도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깊은 곳에 진실에 다가가기도 하지. 때로는 현실에서 감히 꺼내지 못하는 말이나 두려움이 꿈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야. 에일머는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결국 아내의 그 반점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돼.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곁을 지키고 있던 조수 아미나다브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결심하게 되지. 편한 속도대로 한 장씩만 부탁해줘도 돼. 언제든지 시작할 준비돼 있어. 조지아나의 심장 깊은 곳까지 파고든 듯한 그 조그마한 손 모양의 반점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어. 에일머는 그걸 억지로 잘라내거나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면 차라리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지. 그는 꿈속에서도 그 반점이 완전한 형상을 갖고 있다는 환상을 자주 꿨어. 꿈에서 깬 뒤에도 그 잔상은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었고 아내 옆에 앉아있을 때면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밀려왔어. 진실은 종종 잠들어 있을 때 무의식 깊숙이 숨겨진 마음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잖아. 그는 아직까지도 생각이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 에일머. 조지아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어. 전 그 반점이 정말 치명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그걸 없앤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걸 제거하다가 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반점이 제 존재의 일부처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제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던 거라면 그걸 없앨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조지아나, 그 문제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 에일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 나는 그 반점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 혹시 아주 작게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그런 위험이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당신이 그 반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거든. 내 마음엔 지금도 이 흉측한 반점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만약 그 손 모양의 반점 때문에 제 삶이 파괴된다 해도요. 당신은 위대한 과학자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당신의 지혜를 인정하고 있고 수많은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당신이 제 얼굴에 남은 이 조그만 흔적 하나 없애지 못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닐까요?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 아내를 진심으로 구하고자 한다면 이 정도쯤은 당연히 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조지아나. 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내여. 제발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요. 에일머는 그녀의 격정에 휩쓸려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거의 본능적으로 소리쳤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당신의 얼굴에 남은 흔적, 그건 내가 지금껏 마주한 그 어떤 과제보다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확신해요. 당신의 아름다운 뺨에서 그 반점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조지아나, 그 순간 자연이 스스로의 걸작이라 믿고 남긴 단 하나의 불완전함을 내가 바로잡는 그 순간 내가 느낄 환희는 그 어떤 황홀함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피그말리온이 느꼈다는 그 기쁨조차도. 그렇다면 조지아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 결정은 이미 내려졌네요.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어. 에일머, 만약 그 반점이 결국 제 심장을 찔러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실험을 포기하지 마세요. 조지아나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의 오른쪽 뺨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그녀의 뺨에는 진홍빛 손의 낙인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더욱 인상 깊었다. 다음 날 에일머는 조지아나에게 자신이 구상한 계획의 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필요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찰의 일정을 상세히 정리해 두었고 조지아나 역시 그동안 절대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수술의 성공에 전념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에일머가 실험실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함께 머물며 수술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지내기로 했다. 그곳은 젊은 시절 자연과학에 몰두하던 에일머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회와 학술, 단체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연구의 산실이었다. 그 실험실에서 그는 구름층보다 높은 곳의 공기 조성과 광맥 깊은 곳에 숨겨진 빛의 비밀을 탐구했고 화학 작용의 원리를 규명하며 만족스러운 성과들을 거두었다. 또 어떤 샘물은 맑고 순수하지만 어떤 샘물은 깊은 땅 속에서 끌어올려진 풍부한 약효를 지닌 채 솟아오른다는 사실도 연구해냈다. 그리고 더 젊었던 시기에는 인간의 육체적 신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완전한 인간을 창조에 가깝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실험을 통해 물질과 정신의 상호작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밝혀보려 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런 시도들을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는 모든 이들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작지만 견고하게 놓여있는 한계의 진리를 그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는 자연의 조물주는 우리에게 신비의 실체는 숨긴 채 오직 결과만을 보여준다는 그 진리를, 그는 왜 자신이 그런 진리를 깨달아야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정말이지 조물주는 쉽게 망가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은 많지만 그 중에는 결코 고쳐지지 않도록 한 것도 분명히 있었다. 질투 많은 신처럼 보이는 조물주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뜻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 에일먼은 반점을 잊기로 하고 예전처럼 연구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처음부터 조지아나를 치료하려는 의도로 이 연구를 다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전 연구들이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기에 그 계획들이 조지아나의 치료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에일먼은 조지아나를 실험실 안으로 안내할 때 말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그녀를 안심시키며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정작 그녀의 뺨 위에 붉은 기운이 번지며 드러난 반점은 너무도 선명해서 에일먼은 순간 몸을 움찔하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아미나다부, 아미나다부. 그는 놀라움과 불안 속에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아파트 안쪽 화로의 기미 자욱한 구석에서 키가 작고 다부진 몸집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텁수룩한 머리는 이마까지 흘러내렸다. 그는 에일머의 과학 실험에 오랫동안 보조로 함께했던 인물로 복잡한 원리나 이론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뛰어난 손재주와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다. 아미나다부는 에일머가 계획한 실험의 뒤뒤를 묵묵히 수행하는데 매우 유능했으며 그가 지닌 강한 힘과 세속적인 분위기는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과 맞닿아 있는 듯 보였다. 반면 에일머는 창백하고 섬세한 얼굴로 순수한 이상을 좇는 존재였다. 이 둘의 모습은 마치 육체와 정신, 본능과 이상이 나란히 선 듯한 대조를 이뤘다. 에일머는 아미나다부를 향해 말했다. 아미나다부, 내실 문을 열고 향도 피워라. 네, 박사님. 아미나다부는 조지아나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러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만일 내 아내라면 난 절대로 저 반점을 없애려 들지 않았을 거야. 조지아나는 정신을 차리면서 자신이 마시는 공기 속에 은은한 향이 섞여 있는 것을 느꼈다. 그 향기는 마치 그녀를 죽음처럼 깊은 혼수 상태에서 부드럽게 깨워주는 듯했다. 그녀가 눈을 뜨자 주위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는 어딘가 낯설고 몽환적으로 느껴졌다. 에일머는 자신의 젊은 시절 과학 탐구에 가장 몰두했던 시기를 떠올렸다. 그 시절 그는 연기와 화학 약품으로 가득한 어두운 방 안에서 실험을 반복했지만 지금 이 공간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감각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실험실로 바뀌어 있었다. 벽에는 무겁고 진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여러 종류의 천들이 겹겹이 장식되어 은은한 화려함과 고요한 분위기를 동시에 풍기고 있었다. 커튼은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것이 만든 주름은 벽에 장식된 부분과 민낯의 벽을 적절히 가려 마치 끝이 없는 공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조지아나가 보기엔 그것은 단지 안개 속에 떠 있는 덩어리 같았다. 한편 에일머는 햇빛이 화학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연광을 차단한 대신 다양한 색깔의 꽃 모양 램프를 방에 설치해 은은하고 자줏빛이 감도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제 그는 아내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엔 깊은 생각과 차가운 관찰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에일머는 자신이 과학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악도 조지아나의 순수한 내면을 침범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는 마치 마법 같은 원리를 손에 쥐고 있다고 느끼며 조지아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품고 있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아, 이제야 정신이 드네요. 조지아나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눈길로부터 그 무서운 반점을 가리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으로 뺨을 가렸다. 여보, 두려워하지 마요. 나를 그렇게 피하려 하지 말아요. 에일머는 간절하게 외쳤다. 나를 믿어요, 조지아나. 이 작은 흠이 내게는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몰라요. 당신의 얼굴에서 그 반점만 사라진다면 내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오, 제발, 제발, 그걸 다시 보지 말아줘요. 당신이 그걸 그렇게 바라봤던 그 눈빛, 난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조지아나는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에일머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현실의 무게에서 그녀를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아는 가볍고 환상적인 과학적 기법들을 시도해 보았다. 공기처럼 가볍고 실체도 형체도 없는 환상적인 이미지들이 조지아나의 앞에서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것은 현실을 잠시 잊게 할 만큼 아름답고 몽환적이었다. 조지아나는 그런 환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은 남편이 영혼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신념이었다. 그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느꼈고 한편으론 자신이 이곳을 떠나 외부 세계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몸과 마음은 곧바로 남편이 만든 세계로부터 끌려 들어갔다. 화면 위를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현실 세계의 풍경과 사물들이 완벽하게 재현된 듯 했지만 그것은 실제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근사한 그림 같았다. 일상의 물건이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법이 깃든 듯한 환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에일머는 그 중에서 유독 실증을 느끼고 있던 장면을 하나 골라 조지아나에게 보여주며 그 아래를 보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처음엔 별다른 관심 없이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곳에 시선을 보냈다. 그런데 한 줄기 싹이 흙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곧이어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어나며 마침내 그 화면 한가운데에는 완벽한 형태의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이었다. 이건 마술이에요. 저 꽃엔 감히 손도 못 대겠어요. 조지아나는 감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냐, 괜찮아요. 꺾어봐요. 에일머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 향기를 맡아보세요. 곧 시들어버릴 테니까요. 겉모습은 시들지만 그 향기는 오래 남을 거예요. 게다가 이 꽃은 단 하루의 생애를 살지만 그 씨앗 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조지아나가 손을 뻗어 꽃을 만지자 나무 전체가 갑자기 시들며 꽃잎들이 불길에 탄 것처럼 색이 변해버렸다. 자극이 너무 강했던 모양이군. 에일머는 잠시 생각에 빠져 혼잣말을 했다. 실험이 실패한 듯 보여지자 그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조지아나의 모습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초상화처럼 남기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방법은 금속판 위에 강하게 빛을 쏘아 이미지를 새기는 방식이었다. 조지아나는 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 에일머는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초상화에는 그녀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했지만 붉은 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조그만 손 모양이 희미하게 떠오른 것이다. 그는 실망한 듯 금속판을 얼른 집어 던졌고 그것을 담았던 용액은 통째로 폐기해버렸다. 하지만 그는 이 실패에 오래 집착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여전히 연구와 실험에 있었고 그 모든 노력이 조지아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겐 위안이 되었다. 그는 다시 열정에 불타올라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해 쉼없이 이야기했다. 물질에서 황금을 추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래전 연금술사들의 집념을 떠올리며 자신도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황금의 원리, 불의 정수, 그 모든 비밀들이 결국은 과학의 논리로 밝혀질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 힘을 얻었다 해도 그만큼 깊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철학자라면 단지 힘이 아니라 그에 맞는 지혜를 함께 갖춰야 하니까요. 에일머는 불로불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을 가능케 하는 용액을 만들어내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연에 반하는 어떤 변형이든 그것은 결국 고통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만병통치약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작용 역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일머, 당신 지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조지아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조지아나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힘을 갖는다는 건 아니. 그런 꿈을 꾼다는 것만으로도 무섭게 느껴져요. 여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남편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우리는 그런 위험한 힘을 삶에 들여올 생각은 조금도 없어.
다만 이 조그만 손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그런 힘과 비슷하다고 해서 괜히 겁을 먹지 않았으면 해.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어. 남편의 말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던 조지아나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심스레 그 작은 손자국이 닿은 뺨을 손으로 만져보며 한 번 더 몸을 움찔했다. 에일머는 다시 실험실로 향해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멀리 떨어진 방에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아미나다브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사람의 음성이라기보다는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굵고 묵직한 진동처럼 느껴졌다. 낮고 투박하지만 익숙한 그 목소리는 조지아나의 귓가에도 자연스레 들려왔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에일머는 다시 조지아나 곁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조심스럽게 선택한 희귀한 약품들과 값비싼 천연 물질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내의 상태를 살피며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약품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조그만 약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다. 에일머는 그것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안에는 아주 강력한 방향제가 들어있어. 단 한 방울만으로도 방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향기가 퍼질 거야. 이건 정말 귀한 성분이야, 여보. 그는 향수병을 조심스레 흔들어 약간의 액체를 공중에 뿌렸다. 그러자 방 안은 순식간에 묘한 금속 냄새와 함께 그 무엇보다도 깊고 강렬한 향으로 가득 찼다. 마치 산뜻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유쾌함이 공기 속을 감싸 안는 듯했다. 이건 뭐예요? 조지아나는 황금빛 용액이 담긴 조그만 크리스털 병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생명의 물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불멸의 영약이라고 부르기도 해. 에일머가 대답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 가장 귀한 독약이야. 이 한 병만 있으면 난 내 손가락 하나만 대고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어. 투약의 양에 따라선 몇 년을 더 살게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호흡이 멈추게 할 수도 있지. 바로 그 효과를 정확하게 통제할 수만 있다면 실험실에서 100명, 아니 수백 명의 희생을 통해 어떤 생명도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야. 조지아나는 그 말에 공포로 얼굴이 굳어졌다. 왜 그런 무서운 약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에일머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보, 그건 너무 의심하지 마. 이 약은 해로운 독보다도 그 효용이 더 커. 아주 소량만 섞으면 강력한 화장수로도 쓸 수 있어. 이걸 물에 희석해 손에 바르면 그 끈적한 손자국도 마치 씻겨 내려가듯 사라질 거야. 용량을 조금만 높여서 주위에서 쓰면 뺨에 남은 붉은 기운도 사라지고 피부는 마치 유령처럼 맑고 창백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어. 조지아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이걸 제 뺨에 바르시려는 거예요? 그녀의 눈엔 염려가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다. 아니요. 남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야. 당신의 경우는 훨씬 더 본질적인 치료가 필요해. 에일머는 조지아나의 감각 상태와 방의 밀폐 정도, 공기의 온도 등 세부적인 환경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그의 질문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였지만 조지아나는 그것이 특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향기나 음식 등을 통해 자신이 이미 육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혈관을 따라 흐르는 어떤 불분명한 감각에 휩싸여 있었고 심장 근처가 무겁고 아프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지 상상에 불과한 것 같기도 했지만 가끔 거울을 들여다볼 때면 여전히 자기 뺨에 희미한 진홍빛 반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그 반점에 연연하지 않았다. 남편이 실험에 몰두한 지 오래였고 오히려 그 실험을 이해하고자 남편이 들여다보는 과학 서적들을 스스로 뒤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난해한 문장들 속에서 조지아나는 고전 로맨스와 시가가 섞인 문장들 그 속에 담긴 낯선 사랑과 신비의 기운을 발견했다. 그녀는 때로 엘버투스 마그누스, 코벨리우스, 아그리파, 파라셀수스 같은 연금술사들의 글을 읽으며 심지어는 신비한 예언을 한다는 로저 베이컨이 남긴 기록 속 말하는 두개골에 대해 곱씹어 보기도 했다. 조지아나가 읽고 있던 책은 고대 철학자들의 저작이었다. 시대를 한참 앞서간 그들은 자연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힘을 얻고
나아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통찰을 얻었다고 믿어졌다. 조지아나는 그들의 글을 읽으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지적 열망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감탄했다.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남편이 손수 쓴 두꺼운 노트 한 권이었다. 그 노트에는 남편이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실험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실험의 목적, 방법, 진척 상황, 성공과 실패의 기록, 심지어 그 원인에 대한 분석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조지아나는 그 방대한 기록에서 남편의 고뇌와 열정, 그리고 끝없는 지적, 탐구심을 느꼈다. 노트의 내용을 따라가며 그녀는 남편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치열하고도 고독한 여정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연의 세세한 현상들까지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고, 모든 사물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려는 강한 열망으로 실험을 거듭해왔다. 조지아나는 그 노트를 읽으며 점점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깊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이룬 많은 일들 속에서 진정으로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도 들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화려한 업적들조차 그가 설정한 이상과 비교하면 하나같이 미완이거나 실망에 가까웠던 것이다. 조지아나는 에일머의 기록을 읽으며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다. 그가 이룬 가장 눈부신 성과들조차도 그가 품은 이상과 비교하면 언제나 어딘가 미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고, 그 자신도 스스로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조지아나는 남편의 글에서 마치 보물처럼 숨겨진 진실들을 발견하듯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인간 존재의 한계와 고뇌를 고스란히 마주했다. 특히 그 책에 담긴 글들은 인간이 물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속물적인 욕망과 허영 속에서 어떻게 순수한 본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그 모든 문장들엔 고통스러우리만큼 냉정한 자아, 성찰과 끝없는 이상을 향한 갈망이 녹아 있었다. 조지아나는 자신도 모르게 책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 남편이 방으로 돌아왔다. 마술서처럼 빠져들지 말아요. 위험해요. 그녀가 얼굴을 들자 에일머가 말했다.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조지아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번 실험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야 나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보다 당신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불러줘요, 제발. 그녀의 간절한 말에 에일머는 잠시 미소를 짓고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맑은 목소리는 음악처럼 방 안을 감쌌고, 노래가 끝났을 무렵에는 조지아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음 깊이 안정을 되찾았고, 에일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도 안도했다. 그가 방을 나서자 조지아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조지아나는 그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문득 2시간 전부터 마음 한구석을 찜찜하게 하던 느낌이 떠올랐다. 말로 설명하긴 힘들었지만 그녀는 어딘가 이상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불쾌하거나 고통스럽진 않았지만 몸 전체에 막연한 불안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 급히 남편을 찾아 실험실로 들어섰다. 처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렬한 불빛을 발하며 활활 타오르고 있는 화로였다. 화로 위로는 오래된 기억처럼 뿌옇게 깃든 연기와 함께 검댕이 맴돌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수백 년을 그대로 태워오고 있는 불길 같아 보였다. 방 안은 다양한 실험 장비로 가득했고, 실린더와 시험관, 도가니, 전기장치들이 정돈되긴 했지만 누군가의 긴장감 어린 손길이 닿아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공기마저 탁하고 밀폐된 듯 무거웠다. 실험 중 발생한 잔여 가스 냄새도 섞여 있어서인지 약간의 어지러움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 방의 낯선 기기들이나 수많은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 에일머, 남편의 모습이었다. 에일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요히 화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깊은 집중 속에서 고뇌와 기대, 두려움이 엉켜있는 듯했다. 화로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액체가 정말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원인이 될지, 그 모든 것이 그의 신념과 판단에 달려있는 듯 보였다. 그의 표정을 본 조지아나는 남편이 이 실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희생하고 포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 작은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남편이 이토록 간절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자, 조심스럽게 아미나다부. 조심스럽게 흠으로 빛을 입은 인간이여. 아미나다부에게 기계처럼 외친 그는 사실 조수에게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더 이상 생각이 많아도 적어도 모든 건 끝이야. 오, 박사님. 이거 좀 보세요. 저기요. 아미나다부가 흥분해서 외쳤다. 에일머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조지아나의 얼굴은 마치 핏기를 잃은 장미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놀라 달려가 자국이 베일 만큼 그녀의 팔을 꼭 움켜쥐었다. 도대체 왜 왔어요? 당신 내 실험을 그토록 신뢰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 반점, 그 지독한 어둠을 내 실험에 끌어들이다니요?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요. 돌아가요. 지금 당장. 물러서요. 아니에요, 에일머. 조지아나는 조용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위험을 감수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은 지금 저를 불신하고 있어요. 실험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당신은 불안에 차서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여보, 제발 저를 그렇게 나약하게 보지 말아요. 우리가 맞서야 할 모든 위험을 제게 털어놔 주세요. 저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육체는 당신보다 약하지 않아요. 그 위험이 어떤 것이든 제 몸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야, 조지아나. 그런 말 하지 마. 에일머가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말했다. 난 이미 각오가 되어 있어요. 조지아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에일머, 당신이 내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든 전 마실 거예요. 독약이라 해도 마다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믿을 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에일머는 깊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 안에 이렇게 높은 품성과 깊은 영혼이 있었는지. 나도 이제 더는 숨기지 않을게요. 사실 이 진홍빛 손은 보기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실제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의 몸에 많은 약을 썼지만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뿐이에요. 만약 이것까지 실패한다면 우리 둘 다 끝장입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껏 제게 감춰왔죠? 조지아나가 조용히 물었다. 그건 위험이 컸기 때문이에요. 조지아나. 에일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위험이라뇨? 위험이라곤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끔찍한 낙인이 제 뺨에 남아버릴지도 모른다는 것. 조지아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게 뭐가 됐든 제발, 제발 이 낙인을 없애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에일머는 지친 듯 낮게 중얼거렸다. 자, 이제 내실로 돌아가요. 조지아나,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게 곧 끝날 테니까요. 이제 곧 마지막 실험만 남았어요. 에일머는 조지아나를 내실로 데려가면서 조심스럽지만 부드러운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 표정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다. 그가 떠난 뒤 조지아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에일머의 성격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언제보다도 그의 성품을 정확하게 바라보려 했었다. 그의 고귀한 사랑을 떠올리면서 가슴 한편에서는 떨림이 또 한편에서는 슬픈 감정이 일었다. 그의 사랑은 완전함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조건에선 도저히 수용되지 않을 만큼 높은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불완전한 자신을 감내하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일조차 감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이 너무 높았기에 결국 그녀는 자신이 그 사랑에 다다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단순히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넘어 자신의 전 존재를 그 사랑의 깊이에 맞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의 격렬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에일머의 마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더 높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지금의 자신을 넘어서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조지아나는 그걸 느끼고 있었다. 남편이 발소리에 그녀는 명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투명한 크리스털 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불멸의 생명을 담은 듯한 맑고 밝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에일머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 창백함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의심과 불안이 아닌 그간 쌓인 긴장과 감정의 폭풍이 조금씩 가라앉은 상태처럼 보였다. 이 용액의 조제는 완벽해. 에일머는 조지아나의 눈빛에 대한 대답처럼 그렇게 말했다. 만약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이 과학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사랑하는 에일머, 당신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치욕스러운 반점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어떤 운명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삶이 흐릿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 성숙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에겐 살아간다는 것조차 슬픈 소유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더 약하거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떠밀리듯 살았다면 지금쯤은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 상태는 죽음이 주는 평온함만이 어울릴 만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천국에 걸맞은 사람이니까요. 에일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화에 자꾸 죽음이 나오는 걸까요? 그 약은 실패하지 않을 텐데요. 그는 대답 대신 창가에 놓인 화분을 가리켰다. 그 안엔 온실에서 기른 제라늄이 시들어 누워 있었다. 에일머는 용액을 소량 덜어 그 흙 위에 부었다. 그러자 그 식물의 뿌리가 액체를 흡수하자마자 죽은 듯 했던 잎들이 생기를 되찾고 점점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살아났다. 설명은 필요 없네요. 조지아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잔을 주세요. 당신이 믿는다면 저도 믿어요. 그래요, 마셔요.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에일머는 감동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마음속에는 이제 더는 불완전함이 없어요. 이제 당신 육체마저 완전해질 거예요. 조지아나는 그렇게 말하며 잔을 남편에게 건넸고 에일머는 단숨에 그 약을 마셨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조지아나는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천국의 샘에서 떠온 물 같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향기와 톡 쏘는 상큼한 맛이 함께 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있던 복잡한 감정이 싹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여보, 이젠 잠깐 쉬고 싶어요. 꽃잎이 하나둘 피어나는 것처럼 몸 구석구석에서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조지아나는 몇 마디 더 하려다 점점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흐르던 마지막 말들이 사라지기도 전에 조지아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에일머는 아내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모든 가치가 걸려있는 중대한 실험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인 절박함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과학자로서의 냉철한 관찰 본능도 잊지 않았다. 붉어진 뺨, 불규칙한 호흡, 떨리는 눈꺼풀, 온몸을 덮는 미세한 전율까지 그는 모든 증상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관찰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절판 실험 노트 2 마지막 페이지에 집중하고 있었다. 생각의 흐름이 또렷이 드러나는 그 필기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날을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줬다. 관찰을 이어가던 중 그는 또다시 그 치명적인 반점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그 반점에 입을 맞추려는 순간, 그 순간 에일머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무언가 강렬한 감정이 그를 움켜쥐며 정신이 흔들렸다. 하지만 조지아나는 깊은 잠 속에서도 마치 불쾌한 꿈을 꾸는 듯 몸을 조금 뒤척이며 미약한 항의의 소리를 흘려냈다. 에일머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고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관찰 속에서 그는 점점 확신을 얻었다. 처음엔 조지아나의 창백한 얼굴과 진홍빛 반점이 대조적으로 도드라져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윤곽이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하얗지만 반점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며 마치 안개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명한 흔적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모습은 그 자체로 오싹할 만큼 신비했다. 아, 거의 사라졌어. 에일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이젠 육안으로는 구분이 힘들 정도야. 성공이다. 드디어 성공이야. 이제 아주 연한 장밋빛 뺨일 뿐이야. 조금만 더 지나면 완벽하게 사라지겠군. 그런데 왜 얼굴이 저렇게 창백하지? 그는 창문 커튼을 확 열어젖혔다.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조지아나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방 안에 퍼지는 듯한 크고 천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조수 아미나다브였다. 그는 실험이 성공한 걸 알기라도 한 듯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웃고 있었다. 하하하. 인간이란 게 참 그래. 다 가졌구나. 육체도 정신도 땅도 하늘도 이젠 다 너희 차지야. 이제 웃어도 돼, 아미나다부. 그래, 실컷 웃어라. 내겐 그럴 자격이 있어. 에일머 역시 들뜬 감정에 휩싸여 그와 함께 웃어댔다. 그 웃음엔 성공에 대한 환희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거대한 안도감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 시끄러운 웃음소리에 조지아나는 잠에서 깼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남편이 무언가를 바라보며 듣고 있는 것을 몽롱한 시선으로 따라갔다. 한때 선홍빛으로 타올라 모든 행복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짓눌렀던 그 진홍빛 손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사라져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조지아나의 입가에는 연한 미소가 피어올랐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엔 에일머조차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불안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아, 불쌍한 에일머.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불쌍하다니? 아니야, 이젠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신부가 된 거야. 비밀 따윈 없어.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었어. 에일머는 마치 구원을 외치듯 소리쳤다. 아, 불쌍한 에일머. 조지아나는 한 번 더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딘가 맑고도 안타까운 부드러움에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정말 높은 뜻을 품었고 그 뜻을 결국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런 순수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쁨마저 거부해야 했던 그 순간 전혀 후회하진 않아요. 에일머, 사랑하는 내 에일머,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명확했고 담담했다. 그 말을 들은 에일머는 멍한 얼굴로 조지아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 숙명적인 진홍빛 손은 결국 그녀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매듭짓는 마지막 고리였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그녀 역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마지막 숨결이 공기 속으로 흩어질 때 그녀의 영혼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사랑의 기운을 남기고 남편 곁을 떠났다. 하늘을 향해 그녀의 영혼은 날아갔다. 그때 다시 익숙한 그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은 완전함을 갈망하는 인간 세계의 무모한 욕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딘가에서 메아리 쳤다. 불완전한 인간이 감히 도달하려 한 완전성의 경지, 그것은 본디 이 땅의 것이 아니었고 그 불멸의 요소는 거듭해서 치상의 허망함에 배신당하며 결국엔 조롱의 웃음을 흘리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만약 에일머가 조금만 더 깊은 지혜에 다다를 수 있었다면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는 조지아나를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험난하고 조급한 세상 속에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도 그 행복을 간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시간의 그늘진 부분,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한 채 오직 영원만을 갈망하는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진실한 사랑을 놓쳐버렸고 결국 완전한 미래를 품은 현재를 끝내 붙잡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